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썸네일 스케치에 이어서 이제 생러프 단계인데요. 그런 만큼 이제 오늘은 선을 따서 들고 왔습니다. 원래 가능하면은 선화 과정도 커리큘럼 안에 넣고 싶긴 했는데 이후 분위기 보여주는데 커리큘럼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선화 과정은 좀 생략이 됐어요. 그런 만큼 선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 구두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생러프를 시연해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진행하게 되는 작업이 될 겁니다. 일단 생러프는 가능하면은 요렇게 선 따놓고 진행을 시작하기보다는 원래는 러프 단계에서 한번 진행을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왜 그러냐? 이제 스케치만으로는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막상 면을 칠해놓고 보니까 좀 화면이 비어 보인다거나 혹은 좀 입체감이 좀 떨어졌던 구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발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선화를 따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놓고 진행하기에 있어서 이 생러프를 원래는 먼저 작업하는 게 좋다라는 거. 시연용이라서 저는 이번에는 선을 먼저 진행했다는 거, 그 부분만 알아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선화에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사실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만 딴다면은 채색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도가 높은 파츠는 아니에요. 그도 그렇게 컬러를 칠하면 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컬러를 칠하면 선이 잘 안 보인다. 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 선은 아예 그냥 의미가 없는 건가? 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선화 단계가 깔끔하게 따져 있을수록 이후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도 하고 혹은 그 선화 자체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선화에서 매력을 올리고 선화를 디테일하게 하는 것, 그 행위 자체는 절대 낭비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디테일을 올리게 되는가? 보통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몇 부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약 조절입니다. 강약 조절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계, 첫 단계를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명암이 지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머리카락과 피부 사이에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 사이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엄청 시꺼먼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그림자를 보고 저희는 폐쇄광, 차폐광 이렇게 부르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이 사물과 사물 간의 거리가 0에 가까울 때 정말 거리가 완전 가까워서 이쪽 구간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여가 공간이 없을 때 그때 생기는 정말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물 간의 거리가 0에 가까울 때 생기는 그림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그냥 폐쇄광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들에 조금씩 선을 굵게 따주는 걸로 약간의 선에 강약을 좀 넣어주는 것으로 그림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선화의 스킬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거리입니다. 앞에 있는 사물과 뒤에 있는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 간의 거리를 띄어내는 데 있어 선의 굵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머리카락과 뒤에 있는 바디 요 둘의 거리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머리카락의 외곽을 좀 이렇게 굵게 따준다거나 자 이렇게 굵게 따주면은 굵게 따기 전과 후를 봤을 때 자 이렇게 작게 봤을 때 확실하게 머리카락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는 인상을 준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캐릭터의 외곽 라인을 두껍게 따서 배경과 캐릭터를 분리시킨다거나 그런 연출도 가능합니다. 보통 좀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이러한 선어가 자주 쓰이겠죠. 혹은 좀 아예 격한 일러스트에서 쓰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세 번째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세 번째는 힘에 따라서인데 이 힘이라는 게 대체 뭐냐? 사실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이제 이쪽 부분부터는 이쪽 파츠 정도는 확실하게 좀 데포르메의 영역이고요. 앞에 있는 명암은 어찌 보면 이론에 가까운 파트죠. 그렇다면 이 힘이 대체 무엇이냐?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만화라던가 애니메이션에서 칼을 이렇게 앞으로 휘두르면은 뒤쪽보다 앞쪽 선이 이렇게 굵게 나온다거나 주먹을 이렇게 뻗으면은
앞쪽 라인을 이렇게 두껍게 따가지고 빡 하고 이제 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힘이 실리는 구간에 선을 굵게 따주거나 혹은 힘이 빠지는 구간에 선을 얇게 따주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강약을 조절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어깨 부분의 선 여기 사이를 살짝 끊어준 것도 그런 부분들에 속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가슴이 큰 캐릭터 같은 경우에 가슴 라인을 돋보이게 그리기 위해서 사이의 라인을 한번 이렇게 끊어준다거나 이렇게 한번 끊어주면은 사람들 인식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 선이 두 개 존재하게 되는 거라서 가슴이 조금 더 커 보이는 인상을 주게 돼요. 즉 이렇게 돼가지고 머릿속에 저희가 생각하는 여기 선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이 들어가거나 힘이 빠지는 구간에 강약 조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맛깔나는 선을 딸 수 있으니까 선 따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이제 컬러 부분에 가장 핵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화 단계에서 그렇게 막 힘을 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강약 조절은 좀 들어가 있다는 거. 배색을 해볼 건데요. 배색, 밑색, 색모작의 단계가 있어요. 색모작의 단계라기보다는 뭐 컬러링의 단계라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친구를 꺼보고 컬러링의 단계. 기본 컬러링은 맨 처음 밑색부터 깔게 됩니다. 밑색은 선화 아래쪽 레이어에 이런 식으로 아무 색이나 깔아서 예전에 클리핑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위에 레이어를 Alt키 눌러서 클리핑 시키거나 혹은 이 레이어 자체를 잠금 처리했을 때 다른 컬러를 발라도 삐져나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둡니다. 이 작업을 해두면은 이후 채색이 굉장히 좀 편해져요. 두 번째 단계로는 배색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가 원하는 색을 발라야죠. 제가 원하는 색, 그 색의 기본 색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근데 이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배색 전에 해야 되는 거. 바로 원래는 라이팅이에요. 이번에 저는 이 부분을 반쯤 생략을 할 거예요. 왜 생략하느냐? 이후 수업에서 라이팅을 분위기별로 바꿔볼 거기 때문에 이쪽을 최대한 좀 간략하게 주고 배색을 바로 들어갈 거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배색 이전에 라이팅을 먼저 정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배색은 정면광을 기준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받는 빛, 혹은 이 캐릭터가 있는 공간 자체의 빛, 뭐 공간색이라고도 할게요. 공간광. 뭐 그런 빛을 받을 때 나는 색을 밑배색으로 깔게 되기 때문에 라이팅을 먼저 정해놔야 확실하게 배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밤 배경을 그릴 거야. 그런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먹어서 약간 푸른기가 돌겠죠. 근데 배색 단계에서 그걸 신경 안 써버리면은 생 흰색, 뭐 생 노란색 이런 거 발라버리면은 이 밤 배경하고 도저히 안 어울리는 색이 돼버린다는 거죠. 결국엔 이 친구를 다 보정해줘야 돼요,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작업이 한번 늘어나잖아. 보정하는 과정에서 색도 깨질 거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배색을 들어가기 전에 라이팅을 먼저 정해놓는 것이 원래는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라이팅에 맞춰서 배색이 끝났으면 이후 여기서 이제 빛을 주게 됩니다. 앞서 한 게 라이팅 정하기라고 하면은 뒤에 하는 건 이제 라이팅 적용이죠. 간단한 그림자를 한번 주게 돼요. 이 단계에서는 이번에 시연에서 보여드릴 거는 약간 셀식 같은 느낌. 셀식, 약간 애니메이션식으로 채색을 해볼 거예요. 요즘 셀식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네요. 사실 말이 좀 애매해졌어요, 요즘. 뜻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쉽게 생각해서 애니메이션식으로 간략하게 라이팅을 적용시키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후에 묘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미색을 깔 거예요. 준비된 선화가 있어야겠죠? 선화가 있으면은 미색을 좀 쉽게 깔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까느냐? 포토샵 기준이에요. 클립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클립 스튜디오가 선택 툴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 펜툴하고 선택 툴이
그 선 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포토샵 쓰시는 분들은 약간은 불편함을 좀 감수하시긴 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아직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배경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Shift 키 누르면 추가 선택이라고 했었죠? Alt 키 누르면 선택 취소라고 했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배경 부분을 이렇게 Shift로 선택해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 딸 때 가능하면 외곽 라인 정도는 좀 깔끔하게 따주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배경을 땄으면은 이제 포토샵 특유의 고질병, 이제 포토샵이 약간 성가신 이유는요. 컨트롤 H 눌러서 이 점선을 안 보이게 해볼게요. 이렇게 막 칠하게 되면 테두리 이 미묘한 도트가 남아요. 그렇게 많이 남진 않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선택, 수정에 들어가서 확대에 들어가시면은 이 선택 영역을 내가 원하는 픽셀만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2픽셀 정도만 확대시켜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침범하게 됐죠? 이제는 이렇게 칠하면은 아까 보이던 불편한 부분이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택 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시면은 이러한 창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 선택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배경의 반대를 선택했으니까 뭐가 선택됐겠어요? 당연히 캐릭터죠. 아래쪽 배경도 같이 돼버렸네요. 비슷한 방식으로 제거해 줍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최대한 빠르게 밑색을 깔 수 있어요. 밑색 깔 때는 무슨 컬러로 깔든 간에 상관없어요. 본인이 구별할 수 있는 컬러면 됩니다. 영역을 나누는 거라서 이 단계에서 이제 의상 따로, 피부 따로, 머리카락 따로 뭐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얼마나 본인이 작업이 좀 어디 쪽이 편하냐 정도의 차이라서 사실 막 정해진 정답은 없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레이어가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파츠별로 이제 색이 번진다거나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겠죠.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컬러를 칠할 수 있는 게 장점인 대신에 전체적인 컬러 보정이 아무래도 좀 성가셔지는 만큼 통일감 부분에서 약간씩 약해질 때가 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통일감이야 조금 강해질 수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 색이 약간 섞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장단점을 감안하면서 본인이 어디 쪽이 좀 필요한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일러스트를 진행할 때 통일감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편이라 지금처럼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밑색을 깔았으니 밑색 간 부분에 배색을 해보겠습니다. 뒤쪽에 촉수는 흰색이었죠? 어느 정도 회색 정도의 약간 푸른 느낌으로 빼볼게요. 저는 이번에 공간색을 약간 푸른색으로, 저채도 푸른 빛으로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도 그러한 빛을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레이어 하나 생성해서 클리핑을 시켜주도록 하죠. 이 단계에선 가능하면 필압을 끄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굳이 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넓은 영역을 취하고 있는 색을 한번 칠해주고 각 파츠별로 밑색을 먹여주도록 합시다. 약간의 노가다성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오늘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색러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색러프에 대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러프, 일러스트의 스케치에 썸네일 단계가 있었다면은 컬러 단계에서는 색러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이미지를 뽑아내는 단계겠죠, 역시나. 그 말인즉슨 이제 썸네일이 진행됐고 거기서 저희가 2차 스케치까지 진행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거기에 밑색까지 발랐어요. 색 러프까지 진행을 했어.
그러면 사실 그 이미지는 완성 이미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건 퀄리티뿐이에요. 단순 묘사의 정도, 내가 얼마나 묘사를 진행했냐 정도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이제 생러프 단계에서 그림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후에 묘사 작업에 시간을 많이 쏟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림의 구성적인 면에서는 생러프 단계에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이 생러프 단계를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진 않아 주셨으면 해요. 이 작업 또한 이전 했던 썸네일처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이 작업을 약간 좀 너무 쉽게 보거나 혹은 이제 이 친구를 좀 경시하거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후에 좀 많이 작업할 때 애로사항이 꼽히게 될 겁니다.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번에는 이런 느낌을 해봐야지 하고 진행하다가 그 평소에 그리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을 내보려고 했던 거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다 진행해놓고 찾아와요. 이번에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는데 전에 했던 거랑 결과적으로 똑같은 게 나와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그 본인이 생각했던 이미지가 중간에 까먹어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까먹어버린 시간에 다른 이미지, 즉 평소에 작업하던 습관이 끼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러프 단계도 역시나 가능하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그런 식의 다른 본인의 습관들이 스며들 시간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러프는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가? 원래 보통 수업 마지막에 말하긴 하는데 오늘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미색 가는 과정은 약간 여가가 좀 있기 때문에 생러프 연습은 말 그대로 생러프를 해보는 것도 연습이긴 하지만 썸네일과 동일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썸네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자료 한 친구를 구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다 라고 했던 것처럼 생모작 자체도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 그림들을 보면서 면모작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면모작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그림에 들어가는 색들을 정말 간단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대충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두고 그 그림을 면으로서만 모작한다. 스케치하지 않고 면으로서만 모작한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진행할 땐 당연히 가능하면 스포이드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하는 게 좋겠죠. 거기 들어가 있는 컬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스포이드를 안 쓰면서 직접 이제 색을 피커에서 찍어가면서 내가 그 색과 똑같은 색을 직접 찍어서 발라보겠다 라는 느낌으로 한 개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해보면은 내가 봤던 색하고 거기 나와 있는 색하고 많이 달라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생각했던 건 여긴 고채도의 파란색일 줄 알았는데 막상 발라놓고 나니까 그 원작하고는 많이 다르다. 원작 부분을 스포이드로 찍어봤더니 뭐 저채도의 보라색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보다 많이 다른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에요. 이전 저희가 한남 대비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오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걸로 이후 생러프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면모작을 활용해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면모작의 특징은요, 누가 안 시키면 잘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시켜도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도움이 안 될 건 절대 없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러프 연습은 어디까지나 효율이 정말 좋은 연습들이야. 그 중에서 컬러를 이용한 러프라니 당연히 컬러링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을 매주 화요일마다 모아가지고 억지로 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같이 하면서요. 저희 클래스의 과제들은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금속 부분도 배색해주고요. 금속 부분을 배색할 때 약간의 팁. 금속은 기본적으로 대비가 강한 컬러죠. 무슨 말이냐면 금속 재질 자체가 반사율이 되게 세잖아.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짝반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금속 재질을 칠할 때 밑색을 조금 어둡게 칠하시는 게 좋아요. 밑색을 너무 밝게 칠해버리면은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넣었을 때 밝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 그렇게 되면은 작업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애당초 밑색 작업에서 좀 낮은 톤으로 깔아두는 게 이후 컬러링 단계에 안정감을 상당히 올려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 원화 들어가시는 분들 나중에 원톤으로 많이 칠하게 될 텐데 그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특히나 금속 그릴 때, 노란색 금속 그릴 때, 금색 그릴 때 대부분 하는 컬러가 그 노란색을 발라버리거든요. 생 노란색을.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금색을 바를 때는 어떤 식으로 바르느냐? 이 정도면 돼요. 완전 갈색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금속을 칠할 때는 최대한 좀 갈색에 가깝게 좀 어둡게 칠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 생고생해도 일단 노란색 바를래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 정말 디메리트가 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행히 캐릭터가 컬러가 좀 단순한 편이니까 밑색 작업에서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진 않네요. 이전 디자인에 첫 번째 있던 친구 디자인도 어느 정도 약간 흡수해 왔기 때문에 빠르게 밑색을 깔고 이제 오늘의 목적 명암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명암 단계에서 보통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유가 이 구간이 어두워지면 어떤 컬러가 돼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리고 정확히 어디가 어두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따라오는 어려움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의 경우 너무나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첫 번째도 마찬가지긴 해요. 다만 첫 번째는 데포르메의 여지가 좀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빛이 이 방향에서 오면 이 사물은 이렇게 빛을 받는다. 뭐 이거를 예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연습하고 싶으면 사실 채색을 연습한다라기보단 드로잉 연습이 필요해요. 빛은 정했어. 난 오른쪽에서 빛이 왔고 그 느낌으로 채색을 했는데 오른쪽에서 빛이 온 느낌이 들지 않아. 이거는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입체를 잘 몰라서 명암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상황에 빠져 계신 분들은 그럴 땐 드로잉을 해야 됩니다. 채색이 아니에요. 드로잉에서 차라리 소묘를 하면서 양감 같은 거, 덩어리감, 형태감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채색 들어갈 때 아무리 채색해도 난 입체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좀 돌아가서 드로잉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드로잉이 조금 소홀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드로잉에 조금 소홀한 분들이 좀 많아. 채색이 잘 안 된다면서 채색은 되게 오랫동안 붙잡으시고 드로잉은 별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본인이 그러지 않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말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밑색이 좀 끝나가긴 하죠. 참고, 약간 추천입니다. 요즘 모니터별로 색감이 많이 달라요. 특히나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모니터가 색감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는 사람들 모니터가 다 똑같진 않잖아.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색감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모니터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듀얼 모니터가 있으신 분들은 메인 모니터랑 서브 모니터도 괜찮고 아니 난 그런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없으신 분들은 요즘 찾기 힘드니까 휴대폰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혹은 뭐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은 아이패드, 남의 폰 있는 사람들은 남의 폰 뺏어가지고 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 가지 매체로 좀 보게 되면서 그 본인 그림의 컬러가 조금씩 달라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통일돼서 괜찮게 나올 수 있게끔 맞춰나가는 과정을 한 번쯤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나중에 정말 화나요. 그 컬러를 감지하는데 조금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모니터별로 색감 조금씩 차이 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쓰는 모니터랑 남들이 쓰는 모니터가 똑같은 것도 아니니까 그 여러 가지 모니터 번갈아 가면서 괜찮은 거 확인하는 수밖에요. 자, 이제 장갑 부분 칠하고 이쪽에 있는 의상 안쪽 칠하면은 얼추 끝나죠. 원래는 이것보다 좀 삐져나오는 거 없이 깔끔하게 칠해주면 좋긴 한데 오늘은 시연용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삐져나온 거는 대충 안 삐져나왔다는 마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그래주길 바랍니다. 자, 대충 안 삐져나왔다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앞쪽의 촉수도 여기서 포토샵의 기능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쪽에 지금 촉수를 늘어났는데 이 촉수 지금 선 안 닿죠? 여기서 괜찮은 거 하나 FX 오른쪽 아래에 있는 FX를 누르면은 레이어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외부 광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스크린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걸로 되거든요. 레이어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준 저희가 일반 그냥 색을 칠한 거 곱하기 아래쪽에 조금 더 어둡게 더한다. 약간 셀로판지를 덧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밝게 하기 아래쪽보다 밝은 컬러만 발라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흰색이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이 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검은색보다 밝은 색들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둡게 하기 마찬가지로 아래쪽보다 어두운 색만 발리는 거겠죠? 때문에 이 색을 흰색으로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아래쪽 레이어에 빛을 줬다라는 느낌이에요. 좀 더 쨍해지는 게 특징인데 채도가 올라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그 색에 빛을 줬다라는 쪽에 가까워서 약간 밝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오버레이 이거는 조금 더 쨍해져요. 약간 채도가 강해지고 어느 정도 그림을 좀 태운다라는 느낌에 좀 가까운 게 오버레이예요. 여기까지가 좀 자주 쓰는 친구들입니다.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밝게 하기, 어둡게 하기, 표준. 이 5개만 알고 있어도 엔간한 친구는 작업 가능해요. 일단 저희가 지금 쓸 건요. 표준이에요. 표준으로 해서 외곽으로 적정한 색을 정해놓고 이 크기를 최대한 줄여주면은 유사선화가 됐죠. 이렇게 촉수의 선을 빠르게 따를 수 있습니다. 선이 잘 안 보인다 싶으면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선 따기 귀찮을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일 거예요. 이제 밑색을 깔았으면은 그림자를 줘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이번에 좀 간단한 빛을 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캐릭터의 분위기에 맞춰서 빛을 여러 가지로 변조시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줄 빛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죠. 라이팅은 항상 표로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내가 줄 빛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 표 생각해야 되는 건 4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빛의 개수 몇 개 쓸 건지 두 번째로는 빛의 방향 어디서 줄 건지 역시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색상 어떤 색으로 줄 건지 네 번째로는 강도 얼마나 세게 줄 건지 이 4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본인의 빛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정해놓고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해요. 아까 이제 공간색이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공간에서 들어오는 빛을 저채도의 푸른색으로 줬습니다. 강도는 약하게 줬어요. 약간 어둡게 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빛을 어디서 줄까요? 정면에서 약간 우측 위 캐릭터 입장 여기쯤에서 한번 빛을 줘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백색광에 가까운데 약간 푸른색 중에서도 약간 청록색?
그쪽 계통. 강도는 조금 강하게 중에서 중간 정도로 줄 거고요. 아래쪽 바닥이 흰색이니까 흰색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을 배치할게요. 바닥. 반사광은 이제 메인광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이 주변 배경에 반사돼서 다시 캐릭터로 들어오는 빛을 말하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으로 아주 약한 백색광, 매우 약, 이렇게 세 가지 빛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항상 이 공간색은 넣어주세요. 전 정면광이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요. 꼭 이 빛은 넣어주세요. 이 빛이 안 넣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약간의 복습 겸 다시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야밤에 아무런 빛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뒤에서 손전등으로 빛을 쨍 하고 켜버리면은 이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 뒤에서 오는 빛 말고는 빛이 없으니까요. 저희는 이 사람의 실루엣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캐릭터에 역광 줄 때 여기를 안 보이게 그리진 않잖아요. 캐릭터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캐릭터 그릴 땐 대부분 앞부분이 보이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정면에 들어오는 빛이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뭐가 될지는 몰라요. 누군가 여기서 빛을 쏴주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뒤에서 쏴진 이 빛이 여기 뒤가 벽이 있어가지고 벽에서 반사돼가지고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공간색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 빛이 또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 이 출처가 어딜지는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캐릭터를 그린다는 전제하에 이 캐릭터는 꼭 정면광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빛은 꼭 하나 주도록 해요. 이거는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극한 경우 아니면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캐릭터를 그릴 때는. 다시금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레이어 하나 생성해서 곱하기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곱하기 레이어는 어둡게 하는 거였죠. 곱하기 레이어를 통해 명암을 이렇게 작업한다거나, 명암을 이렇게 작업해 준다거나, 혹은 반대로 밑색을 조금 더 어둡게 칠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칠하고 여기다가 스크린 레이어를 이용해서 빛을 준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편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림에 어둠을 좀 많이 줄 거야. 나는 그림에 빛을 많이 줄 거야. 빛을 많이 주면은 밝은 부분이 많을 거니까 어두운 부분 작업하는 게 빨리 끝나겠죠? 반대로 말하면은 빛을 조금만 줄 거면은 어두운 부분이 많으니까 빛 부분을 그리는 게 훨씬 빠르게 끝날 거고요. 효율성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레이어가 아니라 나는 그냥 표준으로 일일이 찍어서 주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 어려워요. 일일이 색을 찍어서 진행하기엔 단순히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레이어를 이용해서 일단 아무 색이나 발라주세요. 중요한 거는 그 색이 어디 발라져 있냐예요. 색이 발라진 영역이 중요합니다. 아무 색이나 일단 발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는 머리카락을 약간 푸른기가 도는 머리카락으로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선택해서 나중에 약간 푸른색을 주면 그만이에요. 컨트롤 U, 예전에 삼신기 했었죠? 컨트롤 U, B, M 이거 다 써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색이 될 때까지 만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평소에는 그냥 표준 레이어를 사용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이쪽이 조금 더 쉬워서 접근하시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명암의 컬러를 어떻게 정하느냐? 저희는 지금 푸른빛을 줬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더 푸른기가 돌게끔 들어간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현재로서는 무방해요. 다만 진행해놓고 여기 컬러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구간들이 있으면은 지금 단계에서 보정을 최대한 많이 들어가주세요. 저희가 컬러를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컬러가 조금씩 깨져요. 근데 지금 현재는 러프 단계잖아. 러프 단계 깨진다고 뭐라는 사람 없거든. 어차피 완성할 때 다듬어 줄 건데, 그죠? 그래서 러프 단계에서는 아끼지 말고 보정을 사용해 가면서
이 친구를 마음에 드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개조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러프라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보정하려고요. 저는 2단계에서 올가미 툴을 즐겨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놓고 지우개랑 브러쉬를 통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신속하게 작업이 가능해서 이렇게 생러프 단계일 때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식으로 왼쪽 위에서 빛이 왔다는 전제하에 어디에 빛이 들어오고 어디에 어둠이 들어올지 면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물의 입체적인 면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 이 사물을 피부다, 의상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형태의 오브젝트다로 인식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물이에요. 지금 현재 재질 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계에선 재질 신경 쓰지 마요. 이 친구는 피부도 아니고요. 그냥 클레이예요, 클레이. 그렇게 보시면 무방해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머리카락을 칠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머리카락을 칠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구체를 칠해봅시다 하면은 다들 이렇게 칠해요. 테두리 부분을 어둡게 칠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후자가 맞아요. 가운데 이렇게 어두워질 필요 없거든요. 머리카락이다 이제 생각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버리는 건데 그 생각을 배제하고 단순히 이 친구를 입체감 있는 사물로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컬러링이 정확해집니다. 명암 단계가 상당히 정확해질 거예요. 때문에 채색하실 때 그런 인식을 딱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그 인식을 바꿔보시길 바래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림자를 줄 때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스팅 섀도우, 사물간의 그림자라고 하는 친구예요. 단순해요. 위쪽에 있는 사물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사물에 들이우는 그림자들. 머리카락 때문에 의상 쪽이 어두워지는 부분이라던가 머리통 때문에 팔 쪽이 어두워지는 거라던가 그런 식의 그림자를 보고 캐스팅 섀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폼 섀도우, 이건 사물의 입체감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친구가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가잖아요. 뺑그르 돌아가는 형상만큼 가운데는 빛을 많이 받고 테두리는 빛을 덜 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두워지는 게 폼 섀도우. 이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아까 말했던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캐스팅 섀도우의 일환이긴 해요. 캐스팅 섀도우의 일환이긴 한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만큼 그냥 세 가지로 아예 그냥 분리를 시켜두었어요. 이 폼 섀도우 부분은 캐스팅 섀도우보단 대비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 얘는 위에 사물이 빛을 가려서 완전 어두워진 거잖아요. 빛이 들어오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근데 얘는 그냥 빛이 오는 곳에 살짝 돌아갔을 뿐이잖아. 빛을 적게 받는 거지 안 받는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폼 섀도우는 대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즉 덜 어둡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채색 작업을 할 때는 캐스팅 섀도우를 먼저 작업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저희가 약한 것부터 서서히 명암을 주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채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대비가 세져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명암을 주면 줄수록 그림이 시꺼매진다거나 새하얘진다거나 뭐 그런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 대부분 과정 자체에서 나중에 이제 그런 빛들을 주다가 그 구간의 대비가 의도했던 것보다 많이 세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캐스팅 섀도우를 먼저 줬다고 쳐요. 아까 캐스팅 섀도우는 폼 섀도우보다 어둡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폼 섀도우, 캐스팅 섀도우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입체 그림자에서는 적어도 얘보단 밝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보다 좀 밝게 주면 돼요.
그런 그림이 탈 일은 없겠죠. 맨 처음에 칠했던 저 캐스팅 섀도우보다 어두워질 일이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어가 훨씬 쉬워져요. 때문에 본인이 채색을 할 때도 이제 나는 3월간의 그림자를 먼저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인식해놓고 들어가시면은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림자를 작업해줍니다. 캐스팅 섀도우 작업을 먼저 하는 이유 두 번째, 자주 까먹어요. 분명 여기 3월간의 그림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인데 자꾸 까먹어서 거기 안 넣어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생겨요. 특히 캐스팅 섀도우는 자주 까먹어요.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많이 까먹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거 까먹지 않게끔 먼저 작업해주면서 신경을 계속해서 써주도록 합시다. 이 뒤쪽에 있는 여기는 약간 어둡게 이렇게 칠해주고요. 앞서 제가 배색 때 표현 안 했던 여기 금간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이 단계에서 살짝씩만 넣어줍시다. 자, 어느 정도 일러스트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이렇게만 들어가도 무난한 일러스트까지 작업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뉘앙스를 강화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친구를 귀엽게도 만들어 볼 거고요. 차분하게도 만들어 볼 거고, 강렬하게, 무섭게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하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결국 이거 과정은 그림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정말로.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가지고 놀면서 학생분들과 그때 중요한 게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본인이 그리는 일러스트에 적용해 나가시면 돼요. 귀엽게 그리시는 분들은 귀여운 쪽을 강화하면서, 차분하게 그리는 분들은 차분한 쪽을 강화해 나가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에 맞게끔 진행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명암의 위치가 잡혔으니까 컬러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역시나 올가메 툴 이용해서 이쪽은 조금 밝게 해준다거나, 빛을 강하게 받는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좀 밝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색이 좀 강해진 것 같아. 난 약간 좀 더 푸르게 갈래. 색조 툴 이용해서 푸른색을 좀 더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웠던 툴을 활용해서, 그리고 올가미 툴을 활용해서, 이 올가미 툴 정말 좋습니다. 이 올가미 툴의 가장 큰 장점은요, 브러쉬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뭐 마우스로 그리든 타블렛으로 그리든 간에 이 올가미 툴은 같은 결과가 나와요. 때문에 그 쓰는데 좀 익숙해지기만 한다면은 그 채색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금세 적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채색 혹은 타블렛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 특히나 타블렛에 적응 안 되신 분들은 가능한 초반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 이제 그 적용을 몇 번 시켜보니까 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잘 적용하시더라고요, 금세.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진짜 단순합니다. 올가미 툴을 이용하면요. 명암 주고 싶은 부분을 그냥 쭉 긁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명암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생러프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라이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또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라이팅 과정에서 중요한 거, 이제 빛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까 이제 빛은 어떤 거 알아봤었죠? 저번 시간에 라이팅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느 정도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일러스트를 진행할 때 빛에 대해서 저희가 4가지를 정해놓고 들어간다. 가능하면 그걸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정해야 되는 게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예요. 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가 뭐 때문에 중요하냐? 정보량 때문입니다. 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가 무엇인지 다시 알아야겠죠? 소프트라이트가 뭘까? 소프트라이트는 부드럽게 퍼지는 빛이에요, 말 그대로. 부드럽게 퍼지는 빛이기 때문에 명암 또한 약간 그라데이션 지면서 상당히 많은 층으로 지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런 만큼 이제 명암의 정보가 많다는 거잖아. 그라데이션이 많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정보량이 많아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었을 때 그림이 좀 밀도 있어 보이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단점은 그림이 조금 무거워지고요. 디자인이 복잡한 친구한테 소프트라이트까지 써버리면은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디자인이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반대로 하드라이트는 좀 명암이 좀 깔끔하게 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위에 말했던 소프트라이트와는 다른 느낌을 주게 돼요. 쨍하고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부드럽게 퍼지지 않는 만큼 정보량 자체는 조금 적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약간 다른 케이스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하드라이트의 예시예요. 아까 말했듯이 정보가 정말 많을 때 뒷배경도 있고 카멜레온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자글자글한 무언가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드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명암 부분이 깔끔하게 지게 되니까 한눈에 봤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화면이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애니메이션 화면도 캐릭터는 단순하지만 배경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와중에 캐릭터는 단순하게 이런 셀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선명하게 일러스트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반대 케이스. 이것은 소프트라이트의 예시입니다.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 확실하게 집중도를 끌어올리기에는 소프트라이트만한 게 없어요. 약간 부드럽게 빛이 퍼지는 느낌을 주게 되면서 가운데로 제대로 좀 시선을 몰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요소도 많고 소프트라이트도 썼기 때문에 다소 그림 자체가 좀 묵직해지죠. 정보가 많은데 정보가 2배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대놓고 묵직한 일러스트를 들어갈 거다라는 식으로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했지만 만약에 본인이 좀 라이트한 일러스트, 약간 좀 캐주얼한 일러스트를 작업하고 싶은데 그 디자인을 별로 안 넣을 거야. 근데 그랬더니 너 캐릭터가 너무 심심해 보여. 그럴 때는 소프트라이트를 넣어줍시다. 그쪽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근데 나는 디자인이 좀 복잡해. 근데 여기서 소프트라이트 나오면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그럴 때는 아까처럼 하드라이트를 넣어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하드라이트도 이용법이 별개가 또 있습니다. 하드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심플하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하드라이트에 다른 예시가 있어요. 대체 무엇일까? 바로 안부의 영역입니다. 안부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두워지는 부분이겠죠. 이 어두워지는 부분의 비율이 어떻냐에 따라 방금 말씀드렸던 건 조금 역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그림에 제가 빛을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치죠. 어떤가요? 분명히 이제 하드라이트를 쓴 거잖아요. 근데 앞서 소프트라이트를 썼던 다른 예시들보다도 굉장히 강렬해 보이지 않아요? 강렬해 보이는 이유는 그림자의 양이
5대5 정도로 들어가서 그래요. 즉 밝은 부분 절반, 어두운 부분 절반이 들어가서 이 그림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저희 눈이 약간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때문에 이런 빛은 그림의 디자인이 좀 단순할 때 써봄직해요. 디자인은 단순한데 약간 강렬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그리고 나는 하드라이트를 쓰고 싶을 때, 혹은 이렇게 뭐 깔끔한 채색을 좀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명암부 자체를 좀 넓혀서 이용해 주는 것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하드라이트의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말하면은 정보량이 적어 보이는 부분을 억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부가 무조건 넓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 그림자가 무조건 넓으면은 그림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아까 비율이라고 했었잖아요. 단순히 안부가 많고 빛이 조금 들어오는 일러스트는 반대로 정리가 됩니다. 반대로 깔끔해져요. 그냥 전체적으로 어둡고 차분한 일러스트가 될 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비율. 앞에 했던 5대5로 줬던 빛보다 훨씬 좀 차분해 보이죠?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만큼 주게 되면은 앞에서 줬던 요 일러스트보다 조금 더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라이팅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암량을 좀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컬러링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무난하고 간단한 느낌을 주고 싶어. 좀 가벼운 느낌을 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한 3 정도의 비율을 주면서 명암을 주고, 나는 좀 강렬하게 느낌을 주고 싶어. 확실하게 강렬해주고 싶어. 5대5 정도로 주고. 나는 조금 심플하게 주고 싶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만 좀 무게감을 유지하고 싶어. 이렇게 빛을 조금 적게 주고 상황에 맞춰서 이용해주는 걸로 본인이 원하는 무드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이후 이제 무드별로 진행할 때, 그 친구 작업할 때 조금 더 많이 짚고 넘어갈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합시다. 약간 소프트레트 양식을 같이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 써주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밑색을 깔고 색러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좀 강렬해 보이죠?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선을 조금 밝게 처리해 볼게요. 선을 조금 이렇게 밝게 처리해 주면은 전체적인 인상은 조금 약간 강렬한 이미지에 부합되게끔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친구를 여러 가지 뉘앙스 변화를 줘볼 겁니다. 제일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본 수업에서 이제 학생분들한테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좀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